로켓 배송을 설계를 할 때,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배송 완료율이나 이런 걸 측정을 했을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 이제 뭔가 컴플레인 횟수라든지 이런 거 약간 정성적인 거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걸 아마 추가를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 그 정성적인 느낌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 아니면 매뉴얼이나 이런 거 네. 만들었을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험, 고객들이 이제 딱 접점에서 만났을 때 다른 경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. 그럼 이제 그 책에 사실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PR 일을 하다 보니 정량으로 뭔가가 평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PR을 했어. 그래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기사가 13개가 나왔어. 네. 그러면 기사가 5개 나온 것보다 이 보도자료는 우수한 보도자료인가? 이거를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네, 네. 그럼 또 반대로, 그럼 그거라도 평가를 안 하려면 너는 정성지표는 어디서 찾을 거야? 너의 일은 정성지표로 평가받는 일이야. 네. 너의 일은 정량지표로 평가받는 일이야. 이렇게 좀 나눈다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, 네. 책에서는 이걸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. 네.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되게 좀 색달랐던, 저한테는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여러 개 다니다 보면 PR 담당자분들이 이제 OKR 작성 시즌만 되면 머리를 막 쥐어뜯어요. 그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PR 회사도 그 OKR 제대로 작성 못 할걸요?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결국은 회사는 이제 고객 수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목표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이 봐야 되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 매체에 이제 우리가 기사가 몇 번 이제 연재가 됐든지 아마 노출 횟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측정을 못 할 테니까. 네네네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객들이 그러니까 약간 보조 지표라는 것도 보라고 하거든요. 네. 가령 뭐 NPS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네. 그냥 정성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숫자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서 네. 우리 쪽에 사업이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사가 보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숫자는 그냥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지 궁극적인 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. 그냥 기사 저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. 뭐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고객들의 이제 정성적인 피드백이라든지 언론의 노출 횟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뭔가를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좀 더 이제 뭔가 그걸 이제 평가 뭐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도 좀 더 이제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? 저는 이제 딱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는 다른 뭐 대기업들처럼 홍보 조직을 여러 명 두고 모든 매체를 커버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되는 매체는 경제지 중에서도 IT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매체.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하고 저기에는 제가 한 달에 2번 이상 기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대표님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PR들은 대표님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튼 이제 이건 제 얘기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정량적인 지표랑 정성적인 지표가 같이 가야 되는 곳이 꼭 PR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여러 조직에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쿠팡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가령 우리가 이제 신규 고객 수를 더 늘리고 싶어요. 그러려면 프로덕트는 뭐를 해야 되지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 고객의 가입자 수를 늘리겠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자가 아니라 온보딩 과정에서 되게 이 서비스가 뭔지 이해하고 꼭 쓰고 싶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고객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온보딩 퍼널을 이제 가입까지 가는 과정을 되게 뭔가 단축할 방법은 없을까?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서비스를 잘 알게 할 방법, 써야 될 이유, 동기유를 자극할 방법은 없을까?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목표지향적인 이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죠. 단순히 가입자 수를 올려라고 하면은 이건 마케팅 영역 아닌가요?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제가 뭐 특정 그걸 회사를 비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확실히 좀 쿠팡맨들이
다른 택배 배송 기사님들보다 뭔가 좀 마주쳤을 때, 네. 그러니까 내 물건을 가지고 온 게 아니야. 근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서 좀 마주쳤을 때 네. 인사를 건네시기도 하고, 그 뭔가 조금은 더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네.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지표 설정을 할 때, 네. 그러니까 이제 아마 로켓 배송을 설계를 할 때,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배송 완료율이나 이런 걸 측정을 했을 거예요. 네네.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 이제 뭔가 컴플레인 횟수라든지 이런 거 약간 정성적인 거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걸 아마 추가를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 그 정성적인 느낌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 아니면 매뉴얼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험, 고객들이 이제 딱 접점에서 만났을 때 다른 경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이제 숫자로만 정의했을 땐 그게 안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이제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안에서 골마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고객들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들 불만이 쌓여가지고 네, 이제 할인 행사를 안 하면 그냥 떠나버리는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단순히 그냥 매출만 쭉 올리는 경우는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나 할인으로 얼마든지 이제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이 갑자기 이제 투자금이 떨어지면은 이제 고객들이 훅 빠지죠.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정성적으로 고객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나 사용 경험에 대한 뭔가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프로모션이 빠지더라도 그 서비스에 로열티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정성적인 목표가 중요한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